이거는 약간 좀 무섭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두웠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노출을 최대한 밝게 해가지고 찍어서 이 정도인데, 본당으로 가는 입구인데 일반인이 가는 건 아니고 여기 성직자들이 다니는 그런 입구 같거든요. 옆에 보면은 사제복들이 이렇게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혼자 돌다가 아무도 없고 굉장히 조용한데 뭔가 이렇게 희미하게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세 명이.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노출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찍어보니까 이렇게 옷이 걸려 있었던 거였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입니다. 이렇게 도름 계단이고요. 이거는 또 아래쪽에서 사진을 찍어봤던 거예요. 아래쪽에서 창호를 통해서 찍어본 거고, 여기가 아까 봤던 그 벤치 입구 쪽이죠. 그리고 여기가 그 안내실 하고 여기가 그 조형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찍어봤고요.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 종이에요. 종도 있더라고요, 실내에. 이 꼬르비제 그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죠. 드레인 배관. 드레인 배관이 이렇게 튀어나온 이유가, 튀어나오지 않으면 이 벽을 타고 흘러내려갈 그런 위험이 있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외벽에 좀 오염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유선형으로 자연스럽게 보기 좋게 끊어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상징적인 그런 예각. 이거 저만 생각나네. 이런 거 보면 왠지 막 여기에 찔리는 생각이 들면서 몸통이 막 찔리는 느낌? 굉장히 잔인한 생각인데 그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 그래서 약간 인상 깊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한 그 드레인 라인, 다른 드레인 쪽이에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한 그 덩어리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창호의 튀어나온 부분. 이렇게 계속 인상 깊게 찍어봤습니다. 이 아래 보면은 이 실을 받치고 있는 게 십자가 모양으로 기초가 되어 있어요. 빛의 발광포인데 이 방향으로 봐서는 남쪽을 향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로로 긴 창, 이런 거 정말로 외부에서 봤을 때도 조형적으로 굉장히 멋있어요. 이렇게 계단이 지나가는 것도 재밌게 보이고요. 창호도 이렇게 패턴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은 약간 도서관 그 서재처럼 돼 있었고요. 문은 잠겨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책들이 있는 거를 찍어봤고요.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멋져요. 이런 사선과 이런 모자이크 같은 느낌, 색상까지 강렬하게 더해져가지고 마치 어떤 몬드리안의 컴포지션 작품을 보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디테일이고요. 계속 찍게 되죠. 이거는 처음에 정말로 과장을 조금 보태가지고 액자인 줄 알았어요. 커다란 액자인 줄 알았는데 이거야말로 정말로 창호를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는 그런 좋은 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뷰가 좋은 곳에 아주 이렇게 큼지막하게 뚫어가지고 여기를 지나가면은 정말로 넋놓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창호의 위치를 잘 잡아낸 것 같습니다. 어디서 어떤 각도로 찍더라도 전혀 새로운 모습, 그리고 너무나 재밌는 모습이 나와가지고 보는 재미가 정말로 상당했어요. 더구나 이 낮은 부분에서 보면은 이렇게 아래 바닥까지 보이죠? 기둥과 보, 그리고 그 슬라브가 연결된 그런 부분까지도 다 적나라하게 보여가지고 이런 레벨차, 그리고 위치적인 그 이동을 하면서 볼 때 그 재미가 굉장히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어둡고 밝고 이런 대비도 있고요. 이렇게 세로로 강조된 선, 이거는 재밌죠. 창호예요. 창호인데 이렇게 약간 호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약간 돌려서 여는, 돌려서 여는 형태의 창호였습니다. 세로로 긴 창이죠. 이거는 아까 그 창호의 손잡이, 그 상부 모습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본당으로 왔습니다. 본당으로 왔을 때는 저는 이게 낮에 한번 돌았고 저녁 때 저녁 먹고 또 한번 돌았는데요. 이 낮에 찍었을 때 그나마 빛이 있을 때여가지고 잘 나왔어요, 사진이. 그리고 저녁 때는 어두워가지고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찍을 수가 없고 저녁 먹고 그 한 바퀴 또 돌 때는 카메라를 아예 두고 왔어요. 온전히 나의 오감으로만 느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돌았는데 감동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밤에 저녁 먹고 완전히 어두워졌을 때 다시 한번 왔거든요. 그래서 왔는데 공간이 주는 감동이 이런 거구나. 저는 그때 처음 느껴봤거든요. 그래서 눈물이 흐르더라고, 저도 모르게. 저도 어딘가에 어떤 공간의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린 적은 이때가 처음이자 여태까지도 없었어요. 롱샹 성당이 줬던 감동보다도 저는 훨씬 더, 한 10배는 더 강렬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저녁 먹고 왔을 때 여기서 미사를 드리더라고, 예배. 성직자분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이 뒷좌석, 맨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그냥 같이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그 찬송가를 막 부르고 하는데
여기가 보면 아시겠지만 다 콘크리트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잔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 잔향이 무질서하면서도 뭔가 정돈된 느낌? 그래서 엄청나게 감동을 주는 그런 잔향이었어요.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반드시 여기 가보시면 그 예배도 같이 참석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감정이 이렇게 달아오르지 않았나. 정말 이때 제가 느낀 게 르꼬르비제는 진짜 천재구나. 정말 굉장하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좌석이 있고요. 가운데 길게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강대상이 있고요. 이 뒤에는 파이프 오르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천장에 이렇게 한쪽을 또 뚫어놔가지고 빛이 들어오게끔 아주 어둡지만은 않게끔 낮에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앞부분에는 또 이렇게 빛이 들어오게끔 공간을 뒀어요. 그런 점이 인상 깊었고요. 강대상 또한 콘크리트로 이렇게 미리 붙박이로 만들어 놨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으로 추정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음향까지 생각해서 이 음향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뒤로 가는 문 두께가 상당하죠. 이게 아까 밖에서 봤을 때 이렇게 길게 4개의 창이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색상이 저마다 다르죠. 보면은 이 안쪽 벽에다 색을 칠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안에서 봤을 때는 그 각각의 색상의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느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뒤쪽을 찍은 사진이에요. 뒷부분인데 이렇게 사이드 부분에서 빛이 들어오고 이걸 사선으로 팠거든요. 이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빛을 아주 잘 달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적절하게 어두워야 되는 부분이지만 아주 어둡지만은 않게 적절하게 위에 그리고 옆에 뭐 이런 식으로 빛을 들어오게 해가지고 조도를 잘 맞췄다는 느낌을 줬습니다. 아주 경건하게끔. 이게 아까 봤던 빛의 발칸포 그 모양 똑같죠? 거기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붉은색에 반사돼가지고 붉은색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됐고요. 이게 또 정말로 멋있는 게 사선으로 뚫어놔가지고 빛을 약간 간접빛처럼 들어오게 하잖아요. 이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공하기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 잘 시공이 면이 깔끔하게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 이 세 가지 빛이 들어오는 부분은 아까 최초에 설명드렸던 빛의 대포 있죠? 색의 큰 굴뚝같이 보이던 거, 거기서 들어오는 빛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뒤에 별도의 예배 공간이 있어요. 기도실이죠. 기도실인데 그 부분은 들어가 보진 못했어요. 그것도 어느 시간대 혹은 말 잘하면 거기도 볼 수 있게끔 한다는데 저는 이 뒷공간을 사실 있는지 모르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뒤에 뭔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보지는 못했는데 뒤에 별도의 각각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 경사를 따라서 만들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서 보면 진짜 멋져요. 진짜 굉장히 멋지고 마음이 되게 웅장해집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감동을 받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직접 가서 보면 정말로 와보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는 여기 어두워요. 어두운데 좀 제가 노출을 높게 찍어서 그런 거지 이 줄눈이 보면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롱샹 성당과 마찬가지로 바닥은 동일하게 줄눈을 두껍게 해놓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혹자는 이게 약간 어둠 속에서도 좀 줄눈이 이렇게 눈에 띄어가지고 좀 그렇게 어둠 속에서도 앞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뒷모습이고요. 이렇게 가운데 또 진한 줄눈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어떤 방향성의 표시를 한다. 어떤 위치를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표시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의 그 사선 창호입니다. 저는 이런 거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사선으로 딱 깎아내가지고 빛이 들어올 수 있게끔. 빛이 이것도 사실 직접적으로 들어오진 않아요. 제가 이 방향에서 봐가지고 직접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 거지. 뭐 그냥 큰 스케일에서 보면 이 사선의 벽체를 반사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일종의 간접등처럼 약간 그런 느낌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쪽 구석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좀 확대된 모습이고요. 이거는 아마도 고해성사를 하는 그런 룸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정면 모습입니다. 이런 두꺼운 벽에도 이렇게 뚫어가지고 창을 냈고요. 멋있죠? 이 사진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여기 또 별도의 예배 장소. 이렇게 빛이 진짜 이 빛을 뚫어놓은 거는 정말 압권이에요. 뭔가 진짜 성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거를 종교 없는 꼬르비제가 이렇게 했다는 거는 정말 타고난 기질이 있지 않았으면은 불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마치 다른 세계에 와 있는 느낌, 뭐 천국에 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바닥에 대비를 찍어봤고요.
빛의 발칸포 지역을 다시 찍었습니다. 보면은 굉장히 두꺼운 벽이에요. 이거 아주 콘크리트로 예술을 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깊게 파서 도어를 달아놓고, 이거는 좀 어두워서 가려서 안 보이는데 십자가입니다. 꼬르비제가 만든 십자가예요. 근데 윗부분이 좀 짧게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일종의 꼬르비제가 만든 십자가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이 당시에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보수적이다 보니까 십자가의 형태를 임의로 변형시켰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논란이 많았는데, 꼬르비제는 이렇게 위에를 짧게 한 게 어떤 종교적으로 좀 높이 올라가 있는 거를 표현을 하고 싶었다라고 해요. 이게 아까 말한 빛의 대포 아래서 위를 찍었던 사진이고요. 이거는 딱 보면은 벽체 같죠. 근데 천장을 찍은 거예요. 천장이 마치 이렇게 조적 벽체를 쌓아놓은 것과 같이 그렇게 돼 있는 게 좀 신기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의자, 그 의자, 긴 의자를 한번 찍어봤는데, 의자도 그냥 만들지 않았어요. 보면은 다 이렇게 네모나게 뚫어서 목재를 쭉 박은 거를 알 수가 있어요. 형태도 일반적이지 않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는 앉을 수 있고, 이건 뒤에서 사람이 책상 용도로 쓸 수 있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보시면 재밌죠. 여기는 책상 용도로 쓸 수 있다고 쳐도 여기에도 뭔가를 책을 놓을 수 있는. 그리고 이거는 저도 성당을 다니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아마 그런 단일 거예요. 자, 이제 이거는 본당을 나와서 그 복도를 찍은 사진이고요. 경사가 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 라디에이터조차도 굉장히 예술적이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좀 미려한 형태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좀 올라와서 본 본당인데요. 이 도어가 굉장히 크고 육중해요. 그래서 이 두께만 봐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거를 열면은 축이 이쪽에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문을 90도로 열면은 그렇게 오픈이 되는데, 그렇게 열게 되면 뒤에 아까 수평 띠창이 있거든요. 그 창하고 이렇게 겹쳐가지고 또 십자가 모양이 나옵니다. 십자가 모양이 되는 약간 뭐 이스터 에그 같은 그런 또 장치를 또 만들어 놨죠. 그런 점이 참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기둥, 원형 기둥, 사각 기둥 이렇게 같이 있는 거를 한번 찍어 봤고요. 이런 기둥도 얇게 해서 이 비율이 좀 굉장히 특이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대 건축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비율을 계속 가지고 있고, 꼬르비제만의 그 모듈러, 그런 본인만의 스케일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꼬르비제 이런 건축물에 가보면은 꼭 비례적으로 스케일감적으로 좀 특이한 거를 몸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계속 밖에를 찍은 사진이고요. 와, 이렇게 얇은 기둥 휘어지지 않을까, 좌굴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걱정이 되긴 하는데, 사실 여기서도 십자가가 있죠. 의도한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세로와 가로가 만나기 때문에 십자가를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 약간 재밌는 요소죠. 자, 여기는 식당이에요. 식당이고, 참고로 이제 1박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정확히 51유로였거든요. 51유로면 하루 잘 수 있고, 그리고 당일 저녁과 다음날 아침 식사를 제공합니다. 굉장히 저렴한 거죠. 굉장히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1박을 하시기를 꼭 추천드리는 게, 여기서 기억이 나요. 저녁에 해 다 지고 은은하게 불이 켜져 있는데, 아까 일행이 아니라 같이 묵는 사람이 3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3명이 뭐 2명은 인도 커플이었고 1명은 영국 사람이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저까지 이렇게 4명이서 여기서 아주 오순도순 이렇게 잔잔하게 저녁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다 건축 전공을 했던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건축적인 얘기, 그리고 본인들 나라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식사하고 이렇게 와인까지 곁들이면서 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추억은 정말로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좋았던 외국에서의 경험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시면 꼭 1박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거는 밖의 뷰인데요. 이쪽 뷰가 굉장히 멋져요. 식당에서 보는 바깥 뷰가 그 아래쪽 마을이 쫙 펼쳐져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멋진 걸 알 수 있어요. 조금 멀리서 보면 이렇게 뭔가 예술 작품을 보는 이런 나눠짐, 이런 구획,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건 그냥 찍어봤는데 작두예요. 뭐 재단을, 뭐 책자 같은 걸 재단을 할 때 사용을 하는 모양이죠. 이렇게 그림으로 또 센스 있게 그려놓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 식당이고요. 이 등도 많이 봤죠, 어디서. 이 등 자주 사용하는 간접등인데요. 이거 빌라사보에서도 있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양을 보면은 몬드리안의 컴포지션 작품을 보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 붉은색 커튼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작은 창호로 본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도 중정을 찍은 모습이고요. 이 조형 별거 아니지만 조형성으로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 세모난 뾰족한 세모 모양이 하나 첨가됨으로써 단조롭지만은 않은 이렇게 길게 뻗은 수평에 이런 삼각형이 하나 딱 들어감으로써 시선적으로 지루하지 않은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진들도 있었고요. 되게 오래된 모습인데 위에서 찍은 사진이죠. 이렇게 네모난 모양. 그리고 이거는 이제 룸이에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룸인데 팔을 뻗으면 양팔이 닿는 거리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찍은 것 같고요. 이런 거 괜히 갖고 싶더라고요. 되게 오래된 느낌. 이건 세로로 긴 창호예요. 이런 거 보면은 꼬르비제 전매 특허이긴 한데 우리가 보면은 많은 현대 건축가들도 영향을 받았죠. 예를 들면은 안도 타다오도 꼬르비제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안도 타다오 건물에 봐도 이런 형태의 창호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제 기억에 나는 거는 제주도에 있는 본태박물관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도 보면 이렇게 세로로 길게 된 창호를 여러 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뭐 문학적으로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런 말이 있어요. 러시아 문학에 보면은 우리는 모두 고골리로부터 나왔다. 그 고골리라는 굉장히 유명한 코라는 작품을 쓴 작가가 있잖아요. 근데 도스토옙스키, 뭐 톨스토이 이런 분들이 다 고골리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들이 직접 그들의 입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런 것과 같이 뭐 건축적으로 보면 뭐 안도 타다오나 다른 유명한 현대 건축가들도 역시 르 꼬르비제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건 손잡이 디테일인데 되게 재밌어요. 손잡이도 창호 손잡이도 아까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락장치도. 이거는 이 손잡이 뭉치의 자체 하중으로 인해서 아래에서 위로 딱 걸리는 그런 형태예요. 이런 거 참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 같아요. 이 책장 또한 약간 이런 창호와 같이 이렇게 배열이 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되게 재밌죠? 책장도 세로로 길게 쭉쭉 뻗어 있고 이 가로대 있잖아요. 가로 받침대도 다 저마다 달라요. 위치가. 저마다 다르고 생략되고 길게 된 부분도 있고 이게 마치 창호와 같이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라디에이터가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이렇게 되게 재밌게 벽에도 라디에이터를 끊지 않고 벽을 뚫어 가지고 라디에이터를 길게 연속적으로 설치될 수 있게끔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봤던 그런 문이죠. 문 색깔 너무 이뻤던 기억이 나고요. 이렇게 저는 하루 동안에 온전하게 그 라뚜레트 스톤을 경험을 하고 몸소 경험을 하고 다음날 아침을 먹고 다시 파리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칭케첸토 차량에 저희 짐을 다 싣고 이제 마지막으로 출발하기 전에 찍은 사진이고요. 차에 이렇게 짐을 실으면서도 앞에 뷰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계속 사진을 찍고 떠나기 어려운 그런 발걸음을 억지로 이끌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오늘 라뚜레트 스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봤고요. 조금이나마 이렇게 궁금한 점이 있었던 점이 해소되셨으면 합니다. 자, 라뚜레트 스톤 이렇게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착이 있는 그런 건물이고 최고의 건물을 뽑자라고 하면 주저없이 뽑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큰 감동을 받았던 그런 건축물입니다. 저는 거의 이 정도면 예술 작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멋지고 대단한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한 번씩 건축하시는 분들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리고 건축을 오래 하셨던 분들도 안 가셨다면 여기 가보시면은 뭐랄까 좀 자기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뭔가 겸손함을 느낄 수 있는 약간 그런 공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이나 여러가지 소통 가능한 채널로 저에게 요청을 주시면 제가 보고 뭐 이렇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